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에너지 하면 이분이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첫 번째 준비해 주신 내용이 한화솔루션이더라고요. 사실 적자 전환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도 급락 경험이 있는데 일단 주가 최근 어떤지 실적 어땠는지부터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제가 볼 땐 큰 요인은 이렇게 시장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적자 때문인데요.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왜 돌아섰냐, 왜 적자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을 이제 셀하고 모듈 공장들이 네. 태양광들이 보면은 이제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규모의 경제라는 게 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작은 공장이었어요, 음성 공장이. 그래서 음성 공장을 스크랩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큰 공장으로 바꾸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공장으로 계속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 큰 공장, 작은 공장이면 작은 공장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조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일정 정도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면 주가가 좀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한화솔루션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화솔루션은 뭐 하냐면은 첫 번째 매출액이 얼마일까 이렇게 하면 매출액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14조 원인데 14조 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분법 쪽에 50% 받고 있는 여천 NCC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를 다 합쳐보면 에틸렌이 캐파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톤 지분법을 받는 것 쪽에서 그 에틸렌이 한 200만 톤짜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틸렌 200만 톤이면 거의 한 4조 원 정도 나옵니다. 대한유화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받았을 때 4조 원인 거예요. 그러면 올려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분법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단독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화솔루션의 매출액은 18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조 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한 10조 원 정도는 화학에서 하는구나. 화학에서 케미칼, 첨단 소재를 합쳐서 케미칼이면 10조 원은 화학에서 하는구나. 그 다음에 한 8조 원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10조보다 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8조나 7조 정도는 태양광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양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8조 원 되는 회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테슬라는 100조 원 매출액에 1000조 원이잖아요. 10배잖아요. 매출액이. 한 10% 영업이익률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뭐 도대체 뭐 약 20조로 보면은 그러면 꼬박 10배를 하면 도대체 얼마인데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은 한 18조 원 매출액에 지금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위에 단에 있는 매출액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4조 원 하시면 돼요. 지분법을 위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심플해져요. 18조 원인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란색은 매출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매출액은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흔히들 케미칼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장치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가상각비가 높아요. 10년씩 상각하고 다 없애고 10년이 상각하고 없애고 이렇게 음성 공장처럼 적으면 아예 싹 없애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는 확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 나빠질 때는 확 나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동하는데 보면은 이런 파란색을 따라서 이 붉은색이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때는 파란색에 빨간색이 붙어버리고 그죠? 거의 예를 들면 18조 원 매출액이면 얼마입니까? 18조 원 매출액이면 18조 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빨리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한 2009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매출액 선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딱 붙어버리는 1대1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거의 한
한 13조 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는 붙고 매출액이 붙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매출액이 떨어지는 국면인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네. 투자비인데 투자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지금 2조 4천억을 증가했는데 대부분 다 70%가 태양광 쪽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미국 조지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10기가와트에서 전 세계의 약 4%입니다. 전 세계 4%. 그 테슬라가 전 세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등인데 원래 중국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 중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탑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라서.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 그게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고 우리 요즘 밸류업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0.56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 자회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참 놀라운 건데 PSR은 1배 이상 넘어가고 PBR 같은 경우는 한 1.7배 정도는 되는 게 적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까지 붙어 있잖아요. 탑 수준의 태양광까지 붙어 있는데 PBR이 0.56배다. 네. 굉장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핫한 트렌드네요. 밸류업까지 좀 연동성이 있는 한화솔루션 이야기였고요. 근데 또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중국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중국 쪽 상황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는 모르는데 네. 중국 심천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경제 쪽 회의를 개최하는데 저점 대비 16% 올라서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또 한편을 보면 미국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그래서 미국은 일단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라든지 AI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태인데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리 신경을 가 있는데 이는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이머징은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드웨어 쪽도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6% 올라가고 있고 인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좋다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사상 최고치인데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고. 근데 중국이 조금 약간은 이제 지지분해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큰 주안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상해라든지 심천이라든지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뜨고 나면은 뭐 3월달에 뜨고 나면은 그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와 크게 연동하고 있는 거는 화학입니다. 화학이 위에 단에는 보면은 첨단 소재까지 합쳐서 6조 원 정도 되는데 아래 단까지 합치면 10조 원이잖아요. 10조 원에서 보면은 피크 타임 때 돈 잘 벌 때 얼마 정도 버냐면 제일 좌측에 보시면 1조를 벌었는데 10조를 넣고 보면은 2조까지도 벌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한 20%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막 6월이나 할 거 아닙니까? 6월이나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머징 쪽에서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이 좋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10조 원에서 영업이익이 뭐 과거처럼 뭐 2조 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화학의 연관성이 큰 상황인데 좋은 전망을 좀 이야기를 주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가장 지혜로운 분석일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전기차하고 태양광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전기차가 왜 발달했느냐면은 이게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중동이라든지 그죠? 사우디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중동과 러시아, 미국 쪽에서만 편제가 돼 있습니다. 편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같은 경우 많은 비중을 중국 쪽으로 팔지 않습니까? 네. 중국, 유럽, 한국, 일본 쪽으로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비석유권을 중심으로 컸던 게 이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합니다. 태양광을 한번 보시면은
태양광은 어느 쪽으로 팔릴 것 같습니까? 태양광은 천연가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면은 미국보다는 유럽, 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쪽, 이머징 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가지고 이제 수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의 전망은 밝은데 이번에 보면 또 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 설명회 때 1분기 때는 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IRA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일본도에서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까 중국은 막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1분기 때 약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를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광에서 이런 미국 쪽, 유럽 쪽 그 천연가스가 안 나오는 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동맹국 쪽에서는 가장 탑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뭐 더 합쳐서 네. 5조다.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다재다능하다. 여기에 또 매력까지 다양하게 담겨있는 한화솔루션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너무 주옥 같았지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